저는 오늘 빅데이터로 본 우리나라 문화관광 축제 효율성 분석 오늘 발제하게 된 지금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에서 박사 수료하고 공부하고 있는 홍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에 대해서 조금 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원래 이제 공연 축제 현장에서 이제 스태프로 그리고 기획자로 활동을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과 동시에 같이 이제 스태프 뭐 현장 공연 기획도 하고 혼자서 이제 뭐 그런 공연 단체를 좀 오래 운영을 하다가 이제 제가 부산시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부산시에서 뭐 그런 문화위원회 요런 쪽에 소속을 되면서 뭔가 그 정책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거 재밌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월익으로 문화 정책을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문화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뭔가 도시를 좀 정면 돌파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또 네 지금은 공대 소속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 관심사가 이제 뭐 문화, 공연, 현장, 그리고 도시 이런 부분들이 합쳐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연구의 진행 성과물 같은 건데요. 조금 부족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했던 진행 상황에 맞춰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목차인데요. 그 드렸던 PPT랑은 조금 다르지만 전체적인 틀은 비슷합니다. 우선 서론에서 전체적인 연구의 배경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량적 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2장, 3장에서는 빅데이터 자료 포락 분석을 기반으로 이제 어떤 그 설명을 드리면서 이 2장, 3장을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4, 5장에서는 DA를 활용해 가지고 분석을 진행한 결과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장 축제 분류에 따른 DA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진행돼 왔던 이제 축제를 분류하는 어떤 기준들, 뭐 문화 예술 아니면 지역 특산물이라던가 지역 문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축제 분류를 가지고 기본적인 1차적인 DA를 돌려봤고요. 이걸 돌려봤더니 그냥 단연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돌렸는데 생각보다 이거 조금 써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 분류에 따른 DA를 돌려봤는데 이거는 개수도 조금 늘리고 연도수도 조금 늘리고 지역수도 늘리고 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비교하실 수 있게 지역적인 분류에 따라서 한번 DA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진행해왔던 개별 축제에 대한 DA가 확장이 되면 이런 식으로도 분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분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 이제 결론에서 이제 최종적인 어떤 저의 제가 내린 결론들 설명드리면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인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역마다 개최되는 축제 수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 개수를 정확히 세지 못하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든 전 세계에서 이것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문체부에서 이제 매년 국내 지역 축제 개최 현황 엑셀표를 발표를 하는데 보시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코로나 시기 때 그 잠시 감소했던 그 시기 빼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지금 2024년 현재 공식적으로 이제 집계된 국내 지역 축제 수만 1,170건이라고 합니다. 이 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정체성을 드러내기에 도시 지역 축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까 뭐 도시 지역 축제로서 이미지 메이킹, 지역 활성화 도구로서 지역 축제를 좀 활용해 보겠다라는 여러 가지 정책적 그런 그 니즈와 맞떨어지면서 그 도시 브랜딩으로서의 지역 축제가 이제 증가하는 그 속도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뭐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그 다음에 독일의 맥주 축제, 그리고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스트리아 린츠의 아스 알렉트로니카라고 있는데 이런 축제들은 정말 이 축제를 가기 위해서 그 지역, 도시, 국가를 방문한다라는 정도로 정말 이 그 지역 축제 자체가 도시 브랜딩의 효과를 하고 있는 그런 축제들의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국내의 경우 95년에 문화관광축제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199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어떤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정량적 평가가 주를 이루는 연구들이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정성적 연구들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정량적 연구들이
늘고 있지만 그렇지만 많은 정량적 연구들이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삼고 있는 선행 연구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기존 현장 설문조사를 이제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산업연관 모델, 그러니까 이제 아이오 모델인데 어떻게 보면 이 아이오 모델 자체는 설문조사를 통한 1인당 평균 지출액을 도출하고 또 이 값을 통해서 관광객 전체 수를 고려해가지고 총 지출액을 추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관광객의 기억이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정확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좀 우려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은지 이춘기가 2019년에 실제로 아이오 모델을 이제 쓰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그 카드 데이터를 구매를 해가지고 빅데이터로 이제 실질 지출 금액을 바로 이제 획득해서 연구를 진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빅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설문조사 기반과는 다르게 좀 신뢰도가 향상됐지 않나라고 분석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문화관광 투자 효율성을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꽤 많은 선행 연구들이 DEA 기법, 그러니까 그 자료 포락 분석이라고 하는 데이터 인벨롭먼트 아날리시스를 이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DEA 기법은 이제 모범 사례에 대한 성능 평가 및 벤치마킹 방법으로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방법론입니다. 다른 단위로 이루어진 투입, 산출 변수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유연성으로 인해서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어 왔는데요. 문화관광축제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적지 않은 수의 연구들이 문화관광축제 효율성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DEA를 활용해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보시다시피 지방재정 데이터 아니면 국가통계 포털에서 제공되는 공공 데이터나 아니면 문체부에서 발간하는 이제 그 정기 보고서인 문화관광축제 종합 보고서에서 수집을 한 데이터들을 사용하고 있었고 또 간혹 지역 축제 자료 및 축제 주최 측의 공개 데이터를 요구를 해서 그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활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2010년에 굉장히 특수한 경우긴 했지만 지자체의 이제 축제 담당자와 통화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좀 주세요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진행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그 공공 데이터를 활용했다라는 어떤 그 한계가 있었다라고 봤는데요. 왜냐하면 문화관광축제는 도시 지자체 단위에서 계획 그리고 개최되므로 뭐 그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어떤 그 이때까지 써왔던 많은 그 축제들의 그 효율성 분석이나 아이오 모델을 기반한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 이런 공공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 공공 데이터가 공개되는 한계 내에서의 축제만 그러니까 분석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역의 유명한 자라섬 재즈라던가 뭐 인천 펜타포트라던가 그런 식으로 젊은 층이나 아니면 지역색과는 조금 무관한 그런 축제들에 대해서 분석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 혹시 그런 경우를 이제 생각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본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축제는 어떤 좁은 축제 그 좁은 의미의 행사가 아니라 도시 이벤트이기 때문에 개최에 따른 어떤 뭐 타 지역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제공되는 축제 개최지 읍면동 단위 이동통신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내 문화관광축제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해 보고자 함에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선행 연구에 대해서 선행 연구와 함께 설명을 드리자면 축제에서 집계, 추산한 방문자 수, 그리고 지출액 등의 사용은 축제 간접적 영향을 과연 얼만큼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산업 연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중에서도 사회적 상호작용, 소비 행태, 이동 행태 등에서 비롯된 빅데이터들은 어떻게 보면 추후 이제 정책 수립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빅데이터 자체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왔는데요. 이제 간접적인 경제 효과 분석의 중요성도 강조되는 동시에 예를 들면 축제라고 하면 우연히 방문객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축제를 보게 돼서 축제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 우연적 방문자의 경우도 간과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실제 그 축제 관광객 내에서 집계될 수 없는 관광객들을 이동통신 데이터로 이제 분석한다는 점에서 빅데이터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이 제공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했는데요. 한국관광 데이터랩은 한국관광공사가 2021년 2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관광 특화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그러니까 이제 추석 연휴 직전에 전라도에 있는 한 그 공무원분들과 관광 관련 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실제로 관광 데이터랩을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때까지는 저희가 그 추산할 수 없었던, 그런 계산할 수 없었던 관광객 수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정책 수립에 꽤나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듣고, 이 한국관광 데이터랩이 실제로 현장에서도 쓰이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많이 깨달아가고 있는 요즘이기도 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이동통신, 크게 세 가지, 이동통신, 신용카드, 내비게이션 같은 관광 빅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개방하고 있는데, 이동통신 데이터 같은 경우는 KT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BC 신한카드, 그다음 내비게이션 데이터 같은 경우는 티맵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이 한국관광 데이터랩 플랫폼에서 사용한 빅데이터는 지역별 분석에 축제별 현황에 들어가게 되면 문화관광 축제 현황이라는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문화관광 축제 현황에는 86개의 이제 축제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86개 축제는 그 감각지능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제 그 문화관광축제 시범평가 대상지라고 정해진 대상지가 있는데, 그 대상지 86개 대상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분석을 시작했던 올해 초만 해도 당시에 분석 그 평가 서비스하고 있는 대상지가 21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개수도 늘려가고 있는 걸 보니까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어떤 그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 데이터를 기존에 이제 활용을 하다 보면 국가에서 아니면 지역에서 공개하고 있는 축제들만 접근하게 되는데,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이 부분은 좀 쓸만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행사 축제 DIY 맞춤 분석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86개 서비스되고 있지 않은 축제 아닌 축제에, 그 외의 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해당 축제가 개최되는 행정동 단위 위치 정보, 개최 기간 정보를 기입하면 해당 축제 기간 동안에 그러다 읍면동 빅데이터를 공개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능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좀 활용을 했는데요. 원래 제가 맨 처음 이제 이 플랫폼을 맨 처음 알아가지고 데이터를 쓰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개최 기간이 한 30일 아니면 길게는 2달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이후 개최되고 한 30일에서 60일 이후가 돼야 그 데이터를 제가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이 지금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개최 이후 4일만 지나면 해당 빅데이터를 이제 좀 제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해주고 있어가지고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어떤 그 서비스나 어떤 이용 가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 싶고요. 이 한국관광 데이터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는 물론 읍명동 단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순수 축제 방문자 그리고 순수 지출에 대해서는 집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결과가 비약적으로 분석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한국관광 데이터랩은 이제 각각 축제에 대해서 축제 기간, 비축제 기간, 지표를 비교하는 다이어그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부 방문자 유입, 현지인 방문자 유입, 내비게이션 검색량, 관광 소비, 축제지 집중률, 이런 이제 그 지표들의 어떤 값을 매겨가지고 이제 이 다이어그램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모든 축제들 분석 그래프에서 해당 주요 지표 다이어그램이 이 지표 값이 비축제 기간 동안의 값보다 축제 기간의 값이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한국관 데이터의 데이터를 우선은 활용해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데이터를 우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자료 포락 분석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DA 모형은 이제 CCR 모형 그리고 BCC 모형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제 그 규모 불변 수익을 기반으로 모든 DMU들이 최저의 규모에서 운영되는 것을 가정해서 기술 효율 T 값을 계산을 하게 되고, 또 BCC는 이제 VLS를 기반으로 이제 순수 기술 효율 PT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 효율성 SE는 T를 이제 PT로 나눈 값으로서 그 값을 통해서 비효율성의 원인이 되는 요소 그 정도를 알 수 있게 되는데,
DE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변수 선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변수를 인풋, 아웃풋으로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DE 분석을 위한 투입, 산출 변수 결정에는 우선 기존 국내 문헌들을 가장 많이 참고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변수들을 차용했고 그 변수들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사용된 투입 변수는 총예산, 지방예산 비율, 개최기간 세 가지고 산출 변수는 일평균 방문자 수, 1인당 지출액 그리고 외지 방문자 비율 각각 세 가지 변수들을 사용했습니다. 우선 이 변수들의 값으로는 항공관광 데이터로부터 제공하는 데이터를 우선 최대한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투입 변수의 개체 기간 그리고 전체 산출 변수 3개는 데이터랩의 데이터에서 변수에 맞게 계산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입 변수 총 예산, 지방 예산 비율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 365 사이트에서 이제 공공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근데 이 총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행사 축제 원가 회계 정보를 가장 신뢰성 있게 활용을 하되 축제 원가 회계 정보에 공개되지 않은 축제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세부 사업별 세출 현황에서 일일이 이제 축제들의 정보, 사업 그 예산 정보를 찾아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또 세부 사업별 세출 현황에도 없는 축제 같은 경우는 일일이 지자체별 회계 정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재무 정보 찾아가지고 이제 썼습니다. 뒤에 분석 모형에 이제 또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면 지향 모형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DA 분석은 투입 지향, 산출 지향으로 구분이 됩니다. 투입 지향은 이제 산출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투입 변수 혹은 이제 비용의 최소화에 이제 초점을 두고요. 그리고 산출 지향은 일정 수준 투입 변수가 이제 사용되었을 때를 가정하고 산출 최대화에 초점을 둡니다. 근데 본 연구에서 이제 투입 변수를 총 예산, 지방 예산 비율, 개최 기간을 사용했는데 문화관광축제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 예산, 행사 축제 경비 비율은 예년과 비슷하게 투입되는 경우가 많고 또 개최 기간 역시 뭐 영화제는 10일 그리고 특정 어떤 축제는 5일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그 분야에 따라서 아니면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특정 기간 동안 개최되는 등 뭐 그 특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산출 지향 모형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 이제 이 DA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단위라는 이제 디시전 메이킹 유닛 DMU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DM 모형은 결국 이제 투입 산출 변수 구조가 유사한 DMU 효율성을 이제 비교 분석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DMU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본 연구에서는 이제 문화관광 축제 사례들만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DMU 필수 여건인 동질성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DA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분석 방법은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석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이제 RTS를 활용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일정 비율 투입이 증가했을 때 산출량은 얼마나 변동이 있는가를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제 CRS는 산출도 비례해서 증가했을 때는 CRS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또 일정 비율 투입이 증가했는데 산출의 증가 비율이 더 높으면 IRS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또 일정 비율 투입이 증가했는데 산출의 증가 비율이 그에 비해서 낮으면 DRS 상태에 있다고 해서 투입이 좀 축소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 두 번째 분석 방법은 이제 PT 그리고 SE 값을 비교해서 비효율의 원인을 찾는 건데 이제 SE보다 PT가 크면 비효율의 원인이 규모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또 PT보다 SE가 크면 순수 기술에 의한 그 비효율의 원인이 순수 기술 즉 경영상의 비효율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편의상 저는 본 연구에서는 이제 규모에 의한 비효율은 P, 순수 기술에 의한 비효율은 S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조금 정의를 내려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P 상태 축제들을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총 예산 확대 등을 통한 축제 규모의 확대가 필요해서 필요시 뭐 축제 예산 재분배, 개최 일수 조정을 통한 대대적인 규모 조정이 권고되고요. 또 S 상태 축제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외지 방문자 비율 그리고 방문자 수 증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이어서 뭐 행사 굿즈라던가 기념품, 먹거리 등 방문자 소비를 위한 다양한 소비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세 번째 분석 방법은 벤치마킹인데요. 이제 그 투입 및 산출 변수를 기준으로 만약에 비효율적 그리고 효율적 축제들이 비슷한 유사한 특성을 보이면 그 축제들은 피어라는
어떤 그 그룹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 문화관광축제가 비효율적 축제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람다 값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각각의 축제가 또 이 람다 값은 각각의 축제가 각각의 효율성 축제를 얼마만큼 벤치마킹하면 효율적이 될 수 있는지 그 값 또한 람다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분석 방법은 슬랙, 잠재 가능치라고 하는데요. 이제 비효율적 문화 축제들이 어떻게 되면 이제 더 높은 효율성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투입과 산출의 양을 조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타내는 값이 이제 슬랙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투입 산출 변수별로 어느 요소가 얼마만큼 산출, 투입되면 좋은지를 이제 슬랙 값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분석 방법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선적으로는 기존의 이제 축제가 분류되고 있는 네 가지 분류, 뭐 문화예술이라던가 자연환경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분류를 가지고 우선 축제 분류에 따른 DA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분류에 따른 DA 같은 경우는 우선 문화예술, 지역 특산물, 생태 및 자연, 역사 및 전통, 저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이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선정 기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이 일종의 파일럿 스터디 같은 개념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관광데이터랩이 당시에 제공하고 있던 21개의 사례를 기준으로 그 예산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그 축제들만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생태 및 자연,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그 분류별로 개수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생태 및 자연, 문화예술 분야의 축제를 추가를 해가지고 총 24개 사례를 가지고 일종의 파일럿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2022년 단년도 데이터만 사용을 했었고요. 24개 사례였고요. 우선 RTS 분석 결과를 보면 총 7개의 문화관광축제가 효율적인 규모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이 되었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3개, 인천 펜타포트, 자라섬, 그다음 부산 국제영화제였고, 지역 특산물 같은 경우는 강릉 커피, 그다음 역사 및 전통에서는 대구 양령 한방문화, 수원 화성, 음성 품바 축제가 효율적인 규모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 비효율의 원인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두각을 드러내는 뭐 어떤 그 비효율의 원인은 없었지만 규모에 의한 비효율이 7개, 순수 기술에 의한 비효율이 10개로 나타났습니다. 그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인천 펜타포트, 자라섬 재즈가 13회, 12회로 가장 많은 참조 대상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체 사례가 24개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13회, 12회 참조 대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꽤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됐습니다. 슬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관광 축제들이 총 예산, 지방 예산 비율, 개최 기간 변경보다는 이제 산출 변수, 방문자 수, 지출액, 외부 방문자 비율을 이제 증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됐고요. 이런 그 결론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그 인천 펜타포트라던가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가져왔던 어떤 결과들 가장 많이 벤치마킹 되었고, 또 기존에 분석되지 않은 축제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분석했다. 이 부분은 이 DEA나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것을 실제로 지역 분류에 따라 DEA를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도달하게 됐고요. 지역 분류에 따른 DEA는 추가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진행을 하게 된 연구인데, 우선 7개 권역으로 개최 도시들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분류를 했고요. 당시에는 한국관광데이터랩에 지금도 그렇고 사례 그 86개를 지금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86개를 모두 이제 포함을 하되, 이때 개최되지 않은 해가 있는 축제, 그러니까 그 축제들 중에서도 개최되지 않은 해가 포함된 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축제들은 제외를 했고, 또 코로나 팬데믹 거리두기 정책이라던가
그 산불, 타 축제와의 통합 개최라던가 환경적으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한 미개최된 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축제들은 제외를 하다 보니 27개의 사례가 86개의 사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권역간 비교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사례를 추가했고요. 또 대표적인 지역 문화 축제들을 추가적으로 사례를 추가를 해서 총 64개의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 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는 이제 2018년, 2019년, 2022년, 2023년 내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데 2020년, 2022년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개최된 축제들이 다수기 때문에 아예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요. 또 2023년 행정 데이터는 아직 미공개이기 때문에 조만간 공개될 것 같긴 하지만 아직 데이터가 미공개되었기 때문에 2018년, 2019년, 2022년 3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도권에는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시켰고요. 동남에는 부산, 경남, 대경에는 부산, 경북, 그 다음에 호남은 광주, 그리고 전라도 전체, 그리고 충청은 대전, 충청도 전체, 세종, 강원은 강원도, 그리고 제주도 해가지고 7가지 권역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CCR, BCC 결과값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사례 수도 많아지고 또 권역을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누다 보니까 이게 분석을 하기가 조금 더 용이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CCR BBC를 전체적인 이제 권역 간 평균 점수를 비교를 했을 때 수도권이 3년 내내 1위에 계속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 SE 값은 SE는 이제 T를 PT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제주가 SE가 1로 해가지고 지금 2019년 1인데 전체적인 T, PT 평균값 전체적인 효율성 점수는 수도권이 3년 내내 1위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는 3년 내내 이제 2위에 머물렀는데 사례 수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제주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역별 효율성 경향도를 연간 비교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2019년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수도권, 동남, 충청, 강원, 제주 같은 경우는 2022년이 2018년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호남 같은 경우는 2019년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2018, 2022년이었고 대경권은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8, 2019, 2022년식으로 이제 효율성 점수가 점점 높아졌는데 강원 같은 경우는 2022년, 2019년에 그 점수가 크지 않았습니다. 0.1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고 또 2018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증가한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 강원권도 긍정적인 흐름 속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RTS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일정 비율 투입이 증가했을 때 산출량은 얼마나 변동이 있는가를 확인을 했을 때 그 CRS, IRS, DRS로 나타낼 수 있는데 CRS, IRS, DRS의 어떤 전체적인 개수는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3년간 비슷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효율 원인, PT, SE 값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비효율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되게 재밌었던 점은 지역별로 앞서 그 분류별로 축제들을 개별 분석을 진행을 했을 때는 어떤 뚜렷한 경향을 찾지 못했는데 막상 지역으로 얘들을 나열을 해놓고 보니까 오히려 개별 축제별로는 그 원인이 달랐는데 그룹별로는 비슷한 경향을 보인 경우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경, 호남, 제주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규모에 의한 비효율의 원인이 규모에 있다라고 분석이 되었고 또 충청, 강원 같은 경우는 순수 기술의 비효율의 원인이 순수 기술에 있다라고 뚜렷한 경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3년간의 이제 벤치마킹 결과값인데요. 뚜렷하게 A 그리고 A 그 수도권 그리고 C 동남권의 C 그 대경권의 이 그 벤치마킹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이 56, 46 이런 건에 아주 많이 벤치마킹이 되면서 확실히 수도권의 축제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는데요. 이제 슬랙 값으로 이제 그 잠재 가중치 분석으로 넘어오게 되면 3년간 모든 축제들을 대상으로 투입 변수 감소 그리고 산출 변수 증가가 제한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슬랙 값을 변수별로 살펴보게 되면
총 예산 같은 경우는 2018년, 2019년 대부분의 축제들에서 이제 그 총 예산을 조금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이 되었는데 2022년에는 단지 6개 축제만 총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방 예산 비율 개최 기간 같은 경우는 거의 제한되지 않았는데 특이하게 곡성 장미축제 D1 같은 경우는 2018년, 2012년에 2022년에 각각 정말 큰 폭으로 이제 감소 그 개체 일수가 제한되는 것, 그러니까 감소되는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그 값이 이제 무려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75%였는데요. 즉 지금 2018년, 2022년에 곡성 장미축제가 10일, 17일간 개최되고 있는데 이걸 2일, 4일로 축소 운영해야 된다라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조금 힘든 것일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어느 정도의 좀 어댑테이션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어느 정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백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결과값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모든 축제에서 이제 그 결과값이 산출값이 증가해야 된다라고 값을 얻었고 매년 제한값의 폭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잠재 가중치에 대해서 또 연도별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2018년 이제 총 정리를 해서 보면 2018년 같은 경우는 모든 변수값들을 통틀어서 가장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체적인 그 그룹별 비교와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2018년, 2019년, 2022년 값들과도 결과값도 조금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는데요. 2019년 같은 경우는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된 해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체 부용 문제는 좀 재고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이 되었고요. 2022년 같은 경우는 2018년, 2019년에 대해서 투입 변수는 비교적 잘 관리가 됐지만 개체에 따른 어떤 그 산출 변수 값, 개체에 따른 성과는 비교적 좋지 않은 해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 지역별로 분석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슬랙 값을 권역별로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권역별로 이제 그 특이점만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자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다른 권역에 비해서 가장 잘 운영됐다라고 분석이 되었고요. 그리고 대경권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관리 구조의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제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고 또 제주 같은 경우는 모든 변수들의 스택 값이 그러니까 가장 큰 변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섬이라는 어떤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제주도만의 어떤 방문객 유치 방법이라던가 전체적인 어떤 그 매니지먼트 방법에 대해서 좀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결론인데요. 연구의 의의입니다. 이제 본 연구는 문화관광 축제가 개최됨으로써 지역에 주는 간접적 영향을 가정하고 그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연동, 단위, 이동탄신 그리고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해서 효율성 분석을 진행을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연구의 어떤 가장 큰 의미로는 저는 빅데이터 활용에 있다고 봤는데요. 기존의 선행 연구는 주로 공공 데이터,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그 음연동에 방문한 자들 그리고 그 음연동에서 혹은 타 지역권까지 소비를 했던 그 지출 상황까지 파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 경제 효과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았고요. 또 혹시 지역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선행 연구는 개별 축제 단위에서 DA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다른 연구들을 진행을 이제 프로젝트들을 하는 걸 보면 요즘 약간 트렌드는 어떤 그 비슷한 지역의 규모를 보고 나서 그 비슷한 규모에 있는 지역끼리 어떤 그 팔로우팔 수치라던가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라는 걸 판단하는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향성을 조금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별 축제 단위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 지역권 내에서 아니면 비슷한 규모의 이 축제 내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 효율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권역별로 이 차이점을 좀 볼 수 있는데 지역적 관점에서 분석이 좀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또 권역별로 다른 분석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제한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연구에 의의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 축제 분류에 따른 DEA 첫 번째 제가 일종의 파일럿 스터디 같이 진행했던 그 연구의 결과를
완전히 결론을 설명해 드리지 않았는데요.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가장 많은 횟수로 벤치마킹 되었고 또 지속적으로 CRS 상태에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해당 축제들이 기존의 이제 공공 데이터만을 가지고 선행 연구에서는 전혀 포함된 적이 없던 사례들이었기 때문에 되게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판단을 했고요. 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축제는 그간 이제 지역 특산물, 생태 및 자연 그리고 역사 및 전통에 주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지역색이나 지역 역사와는 무관한 음악이나 영화 장르에 이제 주력하는 문화 관광 축제가 오히려 높은 벤치마킹 값 그리고 높은 효율성 점수를 보이면서 오히려 이런 그 취미 문화를 기반으로 한 축제들에 대해서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축제 분류에 따른 DA를 이제 지도에 나타난 이제 SE 값으로 이제 그 지도 위에 나타낸 그 그림이고요. 이제 또 지역 분류에 따른 DEA는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뭐 권역별, 연도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권역별로 대충의 이제 썸머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수도권은 다른 권역에 비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이 되었고요. 동남권은 전체 구조에 관한 아주 간단한 재정비가 재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경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예산 재분배, 개체 일수 같은 규모 전체 관리 구조를 어느 정도 좀 미비한 재정비 수준에서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분석이 되었고요. 호남권 같은 경우는 축제 조직의 관리 모델을 아주 획기적으로 재구성해야 된다라는 결과값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청 같은 경우는 방문객 지출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뭐 참여형 프로그램이라든지 상품, 고품질 푸드마켓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굿즈, 어떤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개선이 제한되었고요. 또 강원권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외지 방문자 비율에 대한 그 시세값이 높게 나오면서 외국인 방문객 및 지출의 우선순위를 둔 뭐 다원어 프로그램이라던가 서비스 이런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다음 제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어떤 좀 특수한 마케팅 방법이 전체적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지역 분류에 따른 DA를 전체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자면 지역별 차이와 상향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의 중요성을 조금 깨닫게 되는 결과였습니다. 이제 분석 결과 축제 효율성은 권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지리적 차이뿐만 아니라 어떤 권역별 문제점을 고려한 각기 다른 운영 방안이 제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다음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인천, 경기가 포함된 수도권이 가장 모든 점수에서 높은 순위를 보였고 그리고 높은 효율성 점수를 보였고 그리고 부산이 포함된 동남권 그리고 대구가 포함된 대경권이 다음 상위권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결국 메가시티가 포함된 이제 거대 권역이 모든 효율성 점수에서 우세한 값을 보였습니다. 결국 지역 문화 관광 축제는 이제 도시 마케팅이나 관광을 유도하는 목적에서 행해지는데 과연 이 지역 축제가 위치한 축제에 따라서 효율성이 정해진다면 결국 이 문화 관광 축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질문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조금 많아졌기 때문에 지역 사례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2018년, 2019년, 2022년에 개최된 이제 문화 효율 관광 축제 위치고요. 보시면 2018년에 비해서 2019년, 2022년은 비교적 조금 비슷한 SE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 일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2018년, 2019년, 2022년 권역별 그런 그 효율성 점수와도 어느 정도 비슷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연구의 한계점과 연구 방향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이제 이 빅데이터 자체가 축제 개최지 범위에 딱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읍면동 단위에서 이 빅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 시설이나 타 업종을 이용한 경우가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이나 목적지 데이터 같은 것으로 좀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방문자가 휴대폰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본 연구는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중한 연구이기 때문에 현장 방문
인터뷰 등의 양적 연구를 추가해야 본 연구가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참고 문헌이고요. 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